필리핀의 트럼프라 불리우며 부패 척결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에 힘쓰고 있는 대통령 두테르테. 극단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음에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필리핀이 옛날부터 시달려왔던 부정부패와 경제위기 탓일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불러온 사람이 있었으니 경제와 국민을 위한다며 당선된 필리핀의 10대 대통령 페르디난트 마르코스였습니다. 필리핀을 아시아 제1의 빚쟁이로 만들며 경제를 뒤엎은 부정부패의 끝판왕이었죠. 1965년 페르디난트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미국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 필리핀이었지만 전쟁 이후의 국내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기에 시민들의 기대는 마르코스에게 향했죠. 이런 필리핀을 일으키기 위한 마르코스의 노력과 성과는 놀라워 보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을 간판을 내걸며 과감한 외교, 경제개혁과 교육정책을 실행하였죠. 더욱이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와 국가재너 사업을 실시하였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4년의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며 경제 성장도 이룩하게 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죠. 이에 힘입어 마르코스도 재선을 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택이 필리핀을 나락으로 내몰 줄은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르코스가 재선에 성공한 1969년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마르코스가 실행했었던 옛 정책들과 개혁에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국가제거 산업에 쏟아부은 돈은 필리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에서 대출해온 것이었고 필리핀은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선을 위해서 국내의 큰 사업도 진행했었는데 여기에 그만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기까지 했죠. 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의 문제들 탓에 필리핀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사회와 경제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의 반발도 심해지게 됩니다. 무능한 마르코스를 비판하며 시민단체와 학생운동가들의 시위와 폭동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죠. 정치인들마저 마르코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자 마르코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군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계엄령을 선포해버린 것이었죠. 군대로 찍어눌러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마르코스의 독재자로서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계엄령을 선포한 마르코스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야당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모조리 탄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대 성향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감옥에 넣어버리고 해외로 내쫓아버립니다. 필리핀의 국민들은 한데 모아 저항하였고 마르코스 정권을 뒤엎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잔혹하게도 군대로 진압해버리곤 이들을 사형해버리까지 이릅니다. 필리핀 사회는 점점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치솟고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견제 세력이 없어진 마르코스는 자기 맘대로 헌법을 수정해버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부정부패와 비리는 심각할 정도였죠. 필리핀을 위해 미국이 보내준 지원금조차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들어갈 정도였으니 뇌물수수와 횡령은 기본이었습니다. 특히나 심했던 건 마르코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권력을 독점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장남이 대통령의 보좌관을 맡았으며 여러 높은 자리들은 이들의 몫이었죠. 한 사람이 여러 공직을 맡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비리도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에 비할 순 없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두 손에 넣은 이멜다는 필리핀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불안에도 정말 미친 듯이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명품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던 이멜다는 집과 시장을 보석과 명품으로 잔뜩 채워댔습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이 모든 것은 필리핀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쓰일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명품과 보석 수집에 쓰인 것이죠. 결국 필리핀의 국고는 비어버립니다. 그러자 필리핀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국민들은 쌀을 배급받아 살아가야 했으며 심지어 이 쌀조차 떨어져선 정부는 쌀 대신 옥수수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범죄율과 실업률이 치솟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왔습니다. 결국 한때 일본만큼 부유했던 필리핀은 말 그대로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반군 조직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야산과 섬에서 게릴라 폭동들이 일어났고 마르코스의 무력 진압에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거의 내전 수준이었기에 필리핀의 치안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미국도 마르코스의 이런 행보를 좋게 보지 않았죠. 국민들의 불만과 반군, 외국의 압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마르코스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선거에 마르코스의 최대 정적이었던 호라손 아퀴노가 출마하게 됩니다. 마르코스를 반대하는 이들이 전부 지지해준 덕에 유력한 후보였던 아퀴노였고, 이에 마르코스는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죠. 얼마 안가 대표 당일 마르코스는 무려 88%에 육박하는 투표율로 필리핀의 종신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물론 부정선거였지만요. 다시 한번 최악의 대통령 마르코스가 당선되자 국내에서의 반발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올랐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관저로 쓰이던 말라카냥궁이 점령당하고 거기에 있던 마르코스의 가족들은 살해당하게 되죠. 운 좋게도 거기에 없던 마르코스는 가족이 죽고 국내에서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독재 기간 동안 열심히 모은 셀 수 없는 돈과 엄청난 양의 보석, 금, 명품들을 싸들고 하와이로 도주하였죠. 괘씸하게도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끝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는 72세까지 잘 살다가 병으로 사망했으며, 그 전까지 사치스러운 이멜다와 함께 하와이의 부자 동네에서 수준 높은 삶을 즐겼죠. 필리핀의 모든 것을 박살내놓고선 말입니다. 마르코스의 여파는 이후로도 지속되었는데, 여러 번의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후대들의 노력들이 마르코스의 잔존 세력들에 의해 저지되곤 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 최고의 빚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와 함께 이때까지 마르코스가 불려놓은 빚더미는 필리핀 정부가 40년이 넘도록 갚아나가야 할 실정이었고, 2025년에나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죠. 치안이 불안하며 빈부격차도 큰 이유도 반대 세력과 다행 대립한 마르코스의 영향이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마르코스 시절의 일들이 모두 수습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역대급 부정부패와 독재로 경제가 뒤엎어진 사건, A군의 세계사 필리핀 최악의 대통령 마르코스 이야기였습니다.